지금 한 가족의 역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단 한 장의 사진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가족의 기억과 기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추억으로 여겨졌던 과거가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 사진은 가족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왜 사진 속 인물은 공식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어머니는 이 사진을 끝까지 숨기고 떠났습니까? 이 한 장의 사진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봉인된 시간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사진이 숨기고 있던 진실과 한 가족이 침묵으로 선택해야 했던 이유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집안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외면해온 기억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집 안 어딘가에 놓여있는 상자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 이후에도 일상은 큰 변화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품 정리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가족사는 굳이 들추지 않아도 되는 과거로 취급됐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는 늘 비슷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 속에는 분명한 결핍이 존재했습니다. 가족의 역사에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은 질문조차 허락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공백을 문제 삼지 않음으로써 삶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침묵으로 유지되는 평온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가족의 과거는 정리되지 않은 채 상자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는 언젠가 열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주인공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가족 앨범 어디에도 없던 인물과 장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촬영 시기와 배경은 기존의 가족사와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볼수록 이상한 점이 늘어났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장소로 추정되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메모는 가족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동선과 전혀 다른 기록이었습니다. 이 순간 주인공의 일상은 균열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단서였기 때문입니다. 외면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면하지 않으면 이 의문은 평생 남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주인공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지금의 삶을 굳이 흔들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과거를 파헤치는 일은 상처를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숨겼는지, 왜 아무도 몰랐는지, 왜 지금 나타났는지에 대한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주인공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의 붕괴, 자신의 기억이 흔들릴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2단계에서 갈등은 명확해졌습니다. 모른 채 사는 안정과 알게 되며 감당해야 할 혼란 사이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진을 우연히 본 제3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이 사진이 단순한 가족 사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장소와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때 이야기의 주제가 분명해졌습니다. 가족의 침묵은 보호였는지 아니면 숨김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주인공은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알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또한 하나의 선택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인공은 되돌릴 수 없는 경계 앞에 서게 됐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진이 아니라 그 사진을 둘러싼 침묵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진 속 장소와 기록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주인공은 안전한 일상과 결별했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닌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과거를 파헤치는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책임을 동반하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경계를 넘은 순간부터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스스로를 시험의 세계로 밀어넣었습니다. 조사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누락돼 있었고 증언은 엇갈렸습니다.
협조적인 인물도 있었지만 조사를 원치 않는 반응도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족 내부에서의 저항은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과거를 들추는 행위 자체가 문제로 인식됐습니다. 주인공은 이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궁금증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유지해온 구조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갈등은 점점 개인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장됐습니다. 조사의 중간 지점에서 주인공은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은 특정 사건과 시기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실에 가까워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어머니의 삶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머니의 선택과 침묵이 새로운 맥락 속에서 재조명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정체성과 기억의 문제로 확장됐습니다. 외부 압박과 내부 붕괴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격화됐고 주인공 스스로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사를 멈추라는 압박과 계속하라는 책임이 충돌했습니다. 주인공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단계는 이야기에서 가장 어두운 국면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사라지거나 기대와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주인공은 좌절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최저점에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증거가 아닌 기록으로, 고발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돌파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는지, 왜 숨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목적이 폭로가 아니라 이해라는 점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주인공은 새로운 관점으로 정리된 사실을 공적 자리에서 제시했습니다. 과거를 단죄하기보다 침묵이 유지되어 온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인물로 변화했습니다. 진실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개인의 성장이자 이야기의 결말을 향한 결정적 전환이었습니다. 사진은 더 이상 의문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와 한 개인의 선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가족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과거를 대하는 방식으로 확장됐습니다. 주인공은 변화된 시선으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집에도 아직 열지 않은 상자가 있지는 않습니까?